반갑습니다. 목서윤입니다. 농업에서 흙과 물, 햇빛 등 자연적 요소는 때려야 뗄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되는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농업과 과학기술을 잇는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최준열 전북농업기술원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예. 지난 8월에 제21대 전북농업기술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예. 먼저 취임하신 그 소회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의 제목 그대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1년간 농촌진흥청에서 일을 하다가 8월 8일자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일하게 된 최준열입니다. 부임한 이래로 빨리 제가 업무에 적응을 해서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많이 챙기다 보니 벌써 100일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많이 기다려준 저희 동료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도민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더 잘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기관에서 이제 업무 파악을 위해서 그동안은 힘쓰신 것 같은데요. 네. 들어보니까 보통은 취임식을 하기 마련인데 예. 원장님은 따로 취임식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 여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왔던 시기가 8월 8일인데요. 지난 7월에 호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두 차례 그 물난리가 있었고요. 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전라북도에 많았던 시절입니다. 예. 그래서 저로서는 한 번뿐인 취임식을 하는 것이 더없이 영광이겠으나 그거보다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분들을 빨리 찾아보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고자 나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빨리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취임식을 생략하고 부안의 농콩 재배 현장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었습니다. 네, 뭐 천재지변 그리고 변화무쌍한 날씨 뭐 이런 것들 뒤에는 정말 농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 기억들을 갖고 앞으로 쭉 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농학 박사십니다. 예. 네네. 뭐 어릴 때부터 농업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걸까요? 사실은 제가 농업보다는 곤충학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네. 국민학교 5학년 때 전주로 전학을 오면서 이제 기린봉에 있는 참나무 숲에 친구들과 많이 갔었는데요. 네. 그때 참나무 진해에 모여든 그 딱정벌레, 풍뎅이, 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곤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와. 그 뒤로 시간이 흘러서 네. 제가 대학을 지원할 때 농생물학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2학년에 올라갈 때 저희 과에서는 식물병리하고 응용곤충 둘 중에 하나를 전공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저는 당연히 이제 응용곤충을 선택을 했고요. 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박사학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곤충을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예. 흥미로운데요. 예.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공부하신 걸까요? 주로 이제 해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네. 농업의 그 수확량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수확물을 나누려고 하는 곤충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해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거를 하고 있죠. 예. 방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 저는 농약의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자님도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친환경 농업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화학적 방법을 쓰지 않고
생산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천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벌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것이 이제 제 박사 주제가 되겠습니다. 전공 얘기가 나오니까 눈이 굉장히 빛나시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은 어릴 때부터 좀 자연 친화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곤충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농업의 큰 분야에서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곤충 관련 연구도 해 오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연구소에 계시면서 예. 연구원으로 일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공직에서 여러 보직도 맡으셨고요. 예. 그 직업으로서 농업은 어떤 분야로 좀 공부를 하셨을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대학교의 정원에 그 커다란 돌에 새겨진 문구가 있었는데요. 심재 농민, 마음심 있을 제 농민 해서 마음속에 항상 농민이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고 그 점이 저한테 상당히 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예. 1992년도에 농촌진흥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진흥청에서 제가 맡아서 했던 일은 해충의 발생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해충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모든 작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수행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연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가지고 전체 진흥청의 그 연구 과제 개발과 나중에 결과 평가까지 담당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2019년도에 농업과학원의 발효가공식품과를 그 과장으로 처음 모임을 받아서 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과 발효식품의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이끌었고요. 예. 2021년도에 이제 원예특작과학원의 원예특작환경과에서 어떻게 보면 제 전공 중에 하나인 그 방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했고 네. 2022년도부터는 식량과학원으로 옮겨서 이번에는 벼를 중심으로 한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그다음에 기능성 식품의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일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예. 보면 전공과 맞는 일을 연구하시기도 했고 그보다 더 확장된 뭐 보직을 맡아서 하신 경험도 있는데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농업기술 연구 개발 결과가 현장에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탑5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가루쌀이라든지 곤충, 밭농업 기계와 그다음에 스마트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이제 보니까 지금 농업기술에 와서도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많은 부분들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분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 농업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농업이란 것이 사실 그 기초 학문 중에 하나로서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듯이 농업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농업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솔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물은 주인의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처럼 주인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찾아봐 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솔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다림에 또 미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바늘 허리 메어서 못 쓰듯이 우리가 당장 모를 심고서 바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절차를 기다려서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기다림의 그 부분도 있고 또 그만큼 농업은 서두르지 않고 여러 파트와 어울려서 네트워크를 이뤄서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야 되고 뭔가 긴 과정 끝에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매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 농업 분야를 꿰고 계신 건데 예. 직접 농사를 지으신 경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이 상당히 제게는 어려운데요. 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조그만 밭을 얻어가지고 네. 고구마를 한번 재배를 해봤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농업 관련 일을 하면서도 실제 재배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주워 들은 대로 네. 고구마 순을 땅에다가 많이 꽂아두었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90% 이상이 다 말라 죽을 정도로 처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올해에도 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 순을 다시 얻어서 심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제가 출장을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바로 심을 수가 없어서 물에다 꽂아놓고 갔더니 이제 갔다 와서 보니까 잔뿌리가 좀 많이 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심었더니 이번에는 100% 이제 잘 뿌리를 뻗고 네네. 식물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10월 초에 가서 캐보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수확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좋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가 심었던 품종은 이제 그 호풍미하고 소담미라는 국산 육성 품종이거든요. 네. 사실 현장에서 지금 일본 품종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로얄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 품종을 좋은 품종을 육성해서 점차 대체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구마를 얻어서 말랭이를 만들어 가지고 요 며칠 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내년도부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저를 아는 사람들이 농업기술원장은 얼마나 농사를 잘 짓나 이렇게 볼까봐 예, 걱정이 돼서 몰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잘 안 됐을 때 그 부담감이 좀 있으시군요. 그렇죠. 예. 자, 고구마 말씀하시면서 네. 뭐 국내 품종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는 수장으로 계신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름이 비슷한 기관들도 몇 개 있고 또 예. 농업 관련 기관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예. 주시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지도 보급하는 그 중추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기술원은 벌써 120년 전이죠. 네. 1904년도에 처음 전북 종묘장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돼서 그러니까 우량 종묘들을 재배하고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다가 1949년도에 농업기술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1962년 농촌진흥청이 그 발족을 하면서 네. 전라북도 농촌진흥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자체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97년 말에 지자체 소속이 되었고 다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라는 이름으로 기관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저희 기술원에서 농민들 교육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인력개발
부분은 도청으로 다시 옮기게 되었고요. 네. 기술의 연구 개발, 그다음에 지도 보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역사가 굉장히 깊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동안 뭐 다양한 연구도 같이 진행됐을 텐데요. 예. 비밀일 수는 있겠지만 혹시 지금 한창 개발 중인 것 중에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비밀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의 농촌은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스마트팜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도 스마트팜을 보급하기 위한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우리 전라북도의 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벼 품종으로서 밥에서 향이 나는 심리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찰기를 갖고 있는 다복찰이라든지 이런 우리 지역 육성 품종을 만들어서 네. 우리 전라북도의 브랜드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전라북도의 자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새만금 간척지에 관련해서 그 넓은 땅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작물로서 많은 화훼 작물의 그 재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외에 화훼 작물도 연구를 하시는군요. 예, 화훼 작물은 뭐 원예 측면에서 봤을 때 원예는 과수, 채소, 화훼, 그다음에 특용작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 부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후변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즘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안 받는 분야가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서 특히나 농업 분야는 뭐 날씨의 영향 때문에 훨씬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특별히 시의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봄철에는 냉해가 와가지고 과수의 개화 시기에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숭아의 그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7월 달에는 그 장마가 끝 무렵에 폭우가 여러 차례 오면서 논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고 예.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의 그 영향 아무래도 농업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땅하고 그다음에 기후라고 날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그 돌발 이상 기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영향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재배를 통해서 수확을 하기 위한 그 스마트팜 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컨바이런이라고 해가지고 네. 환경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육종에서 필요한 그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기후의 영향을 넘을 수 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수동적인 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다 기후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기능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기를 극한의 기상 조건이 형성됐을 때 네.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성 성분이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고온을 준다든지 아니면
저습한 조건을 준다든지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성 성분을 더 많이 얻으려는 그런 공격적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극한의 기후를 이용해서 더 극대화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능성 면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기후 조건이 식물 자체에 잘 맞지 않을 때 식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인 기작을 통해서 물질, 2차 대사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성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이 형성됐을 때 그런 물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거를 이용하고자 기상 조건들을 조절해가면서 어떤 조합일 때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계속 그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재배되는 품종에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뉴스에서도 보면 이제 전북 지역에서도 예. 뭐 아열대 과일이 된다 예, 예.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곤 하는데요. 예. 이 새로운 작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후가 온난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여태까지 작물의 재배 한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많이 듣는 것처럼 뭐 대구 사과가 이제 대구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양구나 뭐 철원 이쪽까지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만 주로 재배되던 만감류, 감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미 많은 농가들에서 도입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 그동안 재배됐던 작물 이외에도 바나나라든지 백향과 이런 것들, 아열대 작물로 알려졌던 것들이 우리 도내에도 많이 도입돼서 시범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연구들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떤 신품종이 개발되거나 뭐 네. 재배를 성공했거나 혹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켰을 때 아마 맛을 품평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좀 인기가 좋았던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소비자의 기호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매체 여러 그 인터넷을 통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미 입소문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죠. 예. 다양한 작물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들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망감류라든지 바나나 이런 그 전통적인 열대 과일 이외에도 네. 최근에는 이제 뭐 망고나 파파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관심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 저희가 시범 재배한 거에 대해서 그 기존에 재배되던 뭐 제주도나 이런 그 타지에서 재배된 것들과 이제 비교를 통해서 네. 예, 우리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직접적으로 원장님이 그중에 가장 맛있어하는 건 뭐가 있나요? 저는 맛보다는 양쪽으로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예. 예, 그런데 좀 입맛이 좀 예전 사람인지 아직까지 뭐 바나나하고 네. 감귤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새로운 것보다는 좀 오래 지속되어 온 것들을 선호하시나 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라북도에서 농업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사한 다른 협력기관들과 같이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도 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이라는 것이 종합학문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전라북도는 여태까지 그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이미 농업에 그 특화된 기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이 위치하고 있는 익산에만 해도 개발된 농업기술을 실용화하는데 장점을 갖고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식품클러스터 산업진흥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정읍에 가면은 원자력연구원의 그 분소가 있어서 또 육종 파트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미생물 분야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 봉동에도 키스트 분원이 있어서 농업에 관한 기술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융합진흥원 등등 여러 기관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 아닌 문제는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합적인 연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요. 또 학계하고도 당연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난 11월 16일 날 전북대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농협 산학관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작은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그 결과가 우리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 그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재임하시는 동안에 꼭 이루고픈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있는 동안에 저로서는 처음 제가 품었던 꿈, 예. 우리 전라북도의 농민들, 그다음에 농업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농업이란 것이 항상 그 정체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이제 2차, 3차까지 합쳐서 6차 네. 산업이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좀 촉진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농촌의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고령화와 그다음에 그 노동력 부족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대안으로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스마트팜을 확대를 해서 네. 조금 더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우리 농촌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의 농촌을 만들어 보는 것이 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께 마무리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로서는 즐거웠던 시간이었는데 진행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는지 우려가 됩니다. 부디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테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도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더 다양하고 또 혁신적인 농업 기술 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전북 농업기술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지금 상담만 받아도 무선 전동 드릴과 무려 106피스의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 박스 2가지 모두를 드립니다. 파워 넘치는 성능의 컴팩트한 사이즈, 간편한 조작으로 누구나 손쉽게 케이스를 펼치면 106피스의 공구가 쫙! 이거 하나면 준비 끝! 우리 집 인테리어를 내 손으로 뚝딱!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진짜 상담만 받아도 무선 전동 드릴과 무려 106피스의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 박스 2가지 모두를 드립니다. 가입 시에는 추가로 3중 에어케어로 미세먼지까지 꼼꼼하게 잡아내는 공기청정기. 가입하시고 지금 받아가세요. 가족처럼 예를 다해 모시겠습니다. 상을 치를 때는 고품격 수의, 상복, 운구차 등 상종을 품 하나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장례 시 사용하지 않은 물품은 돈으로 그대로 돌려드리는 페이백 서비스까지. 공연 할인, 여기에 호텔 할인은 주중, 주말, 성수기 구분 없이 다. 상치른 후 유언 및 상속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에 한 달 14,900원. 제휴카드 서비스 이용 시 월납입금 0원. 지금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상담만 받아도 무선 전동 드릴과 무려 106피스의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 박스 2가지 모두를 드립니다. 파워 넘치는 성능의 컴팩트한 사이즈, 간편한 조작으로 누구나 손쉽게 케이스를 펼치면 106피스의 공구가 쫙! 이거 하나면 준비 끝! 우리 집 인테리어를 내 손으로 뚝딱!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진짜 상담만 받아도 무선 전동 드릴과 무려 106피스의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 박스 2가지 모두를 드립니다. 가입 시에는 추가로 3중 에어케어로 미세먼지까지 꼼꼼하게 잡아내는 공기청정기. 가입하시고 지금 받아가세요.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예를 다해 모시겠습니다. 안전한 상조 예다함. 지금 준비하세요. 올 연말 하우스 파티에 초대할게요. 환상적인 스테이크를 만날 수 있는 여기는 맛있는 스테이크가 사는 집.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니까. 아웃백. 더부룩하고 가스해. 쓰레기까지? 그래서 오늘도 찢었다. 갤포스 L. 속쓰림 더부룩함을 한 번에. 포스 찢었다. 갤포스 L. 지금 상담만 받아도 무선 전동 드릴과 무려 106피스의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 박스 2가지 모두를 드립니다. 파워 넘치는 성능의 컴팩트한 사이즈, 간편한 조작으로 누구나 손쉽게 케이스를 펼치면 106피스의 공구가 쫙! 이거 하나면 준비 끝! 우리 집 인테리어를 내 손으로 뚝딱!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진짜 상담만 받아도 무선 전동 드릴과 무려 106피스의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 박스 2가지 모두를 드립니다. 가입 시에는 추가로 3중 에어케어로 미세먼지까지 꼼꼼하게 잡아내는 공기청정기. 가입하시고 지금 받아가세요. 가족처럼 예를 다해 모시겠습니다. 상을 치를 때는 고품격 수의, 상복, 문구 차등 상종물품 하나하나 빠짐없이 꼼꼼하게. 장례 시 사용하지 않은 물품은 돈으로 그대로 돌려드리는 페이백 서비스까지. 공연 할인, 여기에 호텔 할인은 주중, 주말, 성수기 구분 없이 다. 상치른 후 유언 및 상속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에 한 달 14,900원. 제휴카드 서비스 이용 시 월납입금 0원. 지금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상담만 받아도 무선 전동 드릴과 무려 106피스의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 박스 2가지 모두를 드립니다. 파워 넘치는 성능의 컴팩트한 사이즈, 간편한 조작으로 누구나 손쉽게 케이스를 펼치면 106피스의 공구가 쫙! 이거 하나면 준비 끝! 우리 집 인테리어를 내 손으로 뚝딱!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진짜 상담만 받아도 무선 전동 드릴과 무려 106피스의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 박스 2가지 모두를 드립니다. 가입 시에는 추가로 3중 에어케어로 미세먼지까지 꼼꼼하게 잡아내는 공기청정기. 가입하시고 지금 받아가세요.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예를 다해 모시겠습니다. 안전한 상조 예다함. 지금 준비하세요. 잠시 후 차징 탑 스피너를 보내드립니다. 이은결 더 일루션 마스터피스. 압도적 스케일과 차원이 다른 스펙터클, 끝없는 전율, 마술 그 너머의 일루션.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상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단 하나의 작품이 시작됩니다. 이은결 더 일루션. 맹해를 이겨내고 장마와 태풍을 견디고